막상 청약에 가입하고 나서 1순위가 되고 나도 그냥 청약에 도전하지 못하고 들고만 있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켜본 바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도전하기 위해 꾸준하게 10만 원씩 불입하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혹시 분양 금액을 다 준비하지 못해서 자금 때문에 청약을 늦추고 계시다면 이 영상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청약에 당첨되게 되면 일단 계약금 10%만 있으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15에서 20%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10%로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분양가의 60% 수준으로 대부분 중도금 대출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투기지역 등 전매 제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즉 전매가 가능하게 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매를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데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당 5억 이내로 2회까지 가능한데요. 다른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합산해서 5억 원 이내입니다. 투기 지역은 조건이 다르니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나쁘면 거절될 수 있는데 현재 타 대출이나 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있어도 신청한 것이 유리합니다. 왜 돈이 있는데 이자까지 내면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냐고 물으신다면 자기가 입주할 사람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좋지만 투자 목적으로 전매를 할 경우에라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전매가 쉽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는 사람도 구매할 때 돈이 덜 들어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투자 금액이 더 많아서 준비하는 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전매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매라는 것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투기 지역에서는 전매가 제한되어 있지만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전매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이 있을 때 3억 원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죠. 여기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전매한다면 수익률은 100%를 시현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약금 6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6억 원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너무 장밋빛으로 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은 다른 투자안과 달리 인근 아파트의 시세와 최근 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내가 청약하는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자신이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안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 선뜻 전매를 하기가 어렵겠죠? 사람의 욕심이 원래 그렇습니다. 더 오를 것이 확실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까지 생각해서 보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는 잔금 대출이 기준이 되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는 분양가로 잔금 대출을 하지 않고 KB 시세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KB 시세는 국민은행에서 고시하는 아파트 가격으로 현 시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 지역이 아니라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처럼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감안해서 대출 금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금액은 미리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젠 실전 아파트 청약 노하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파트 청약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약을 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및 규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주택 청약 시 적용하는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를 소개하는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해당 분양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같이 써있는 내용을 다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사는 건데 또 청약 한두 번 할 것도 아닌데 한 번 공부해 두면 그 뒤부터는 내용이 비슷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는 큼직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전매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매라는 것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투기지역에서는 전매가 제한되어 있지만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전매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이 있을 때 3억 원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죠. 여기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전매한다면 수익률은 100%를 시현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약금 6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6억 원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점제 항목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총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84점이 만점입니다. 청약 시 주의사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가점을 잘못 입력하여서 적발되었을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년 동안 다른 청약에 신청하실 수 없게 됩니다. 애써 불입한 통장도 날리게 되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은 만 30세와 혼인신고한 날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혼의 만 40세인 무주택인 사람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10년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0년이면 무주택 가점은 22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위 사람이 만 25세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만 40세이므로 무주택 기간은 15년, 점수는 32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만 무주택이어서는 안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생각보다 잘못 산정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자세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세대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즉 부모와 직계비속, 즉 자녀가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민등록 등본에 게재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하고 만약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산정은 특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공공 분양 정보의 경우 마이홈을 활용해 보십시오. 지역별 날짜별로 분양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닥터아파트의 경우 민간주택 분양 정보를 알림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데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당 5억 이내로 2회까지 가능한데요. 다른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합산해서 5억 원 이내입니다. 투기지역